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리카르도 무역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를 이용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교재 56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회비용에 대해서 봤잖아. 이번에는 거기 보니까 상대 가격과 비교 우위 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상대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표현하는데, 국제무역론도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이니까 상대 가격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더 낮은 거죠.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라는 비교 우위의 법칙,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이 가격과 일치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이게 바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회 비용이 상대 가격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있다 그러면 한계 비용이라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카르도 모형은 완전 경쟁 시장, 뭐 자유무역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기회비용 대신에 근데 상대 가격을 통해 가지고 비교 우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표 3-2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3-1식의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언제나 거기 숫자가 노동인지 아니면 생산량인지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숫자는 L이라고 노동의 투입량이죠. 기계가 X고 거기 보시면 직물이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자, 2 그리고 8. 그러니까 X 생산할 때는 A 국가가 노동을 2명만 아니면 2시간만 투입하면 되니까 훨씬 더 절대적인 우위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Y제도 3, 4 이렇게 있으니까 A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기회비용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기 생산성으로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파고드세요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국가 입장에서는 X를 생산하거나 Y를 생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산해야 돼. 노동을 X에 투입하게 되면 Y를 포기해야 되고요. Y를 생산하면 X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에 대한 기회비용을 Y제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3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2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B 같은 경우는 B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4가 밑으로 내려가고 8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 봐주시고 다시 가볼게요.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투입 요소가 지금 노동 하나만 있는 거죠. 리카르도 모형에서 리카르도 모델입니다. 모델에서는 자, 인풋과 관련한 게 노동만 투입해요. 투입 요소가 인풋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재화의 가격은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 노동만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재화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 야, 노동을 투입할 때 얼마나 많이 했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노동 가치설이 되는 것이죠. 자, 한 단위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량, 이게 단위 노동 투입량, 거기에다가 임금을 곱하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아니, 가격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비용하고 똑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국에서 요거 하나 생산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저기요, 노동자 몇 명 투입했습니까? 우리 2명 투입했는데요. 이렇게 X제 투입할 때 그러면 노동자 1명당 임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자,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에다가 임금 곱하기
자, 노동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하면 노동의 투입량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아니 이게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 노동 투입량에다가 임금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발생하는 총 비용이라니까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바로 가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A국의 임금을 W로 하고 B국의 임금을 W 스타라고 할 때 양국의 상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밑에 식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XJ는 노동을 2개, 그러니까 XJ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요거 나타낸 것처럼 XJ 가격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을 곱해줘야 돼. 임금 곱하기 노동을 몇 명 투입했습니까? A국가는 XJ 2명 투입했네. 2명. 책에서는 2 곱하기 W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우선 요거대로 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YJ는 어때요? YJ는 얘 똑같이 보시면 되겠지. YJ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노동자 몇 명 썼습니까? 3명 썼는데요. 3이잖아. 지금 제가 기회병으로 괜히 바꿔가지고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거 3이 YJ 하나 생산할 때 노동자가 3명 투입된다 이거잖아. 거기에다 임금을 곱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거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3분의 2 이게 바로 우리는 상대 가격으로 표현을 해서요. 이거를 우리는 P 이렇게 쓸게요. 뭐 책의 로테이션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라고요? A국 얘기하는 거야. A국. 우리 책에서는 A국을 그냥 스타를 붙이지 않고요. B국은 스타를 붙였어요. A자 이렇게 쓰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책의 로테이션을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A국의 경우예요. 여기다 쓰면 A국의 경우, A국의 케이스. 자, B국의 경우 볼게요. B국의 경우. 자,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시죠. 아니, B국도 당연히 X의 가격, Y의 가격. 근데 우리는 상대 가격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국제무역론이 미시경제학의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자, Y의 가격과 X의 가격인데 아니 상첨자나 하첨자에 A, B 쓰면 좋은데 우리 책에서는 스타를 붙였습니다. 스타를 붙이면 다른 나라, 외국 아니면 여기서는 A가 초점이면 B국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임금도 마찬가지야. 요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B국의 임금 어떻게 되니? B국의 임금 어떻게 되니? 임금에다가 노동을 몇 명 투입했니? 이걸 곱한다고요. 자, B국에는 XJ 투입할 때 8명의 노동자가 달라붙었어요. 8. YJ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4명의 노동자가 달라붙었네요. 4.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까요? 2 이렇게 됩니다. 요게 B국의 가격이겠지. 그래서 스타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지금 B국의 상대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상대 가격이니까 여러분 분모는 기준의 역할하고 분자에 초점 맞추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X 가격이라 보세요. 근데 X 가격을 100원 이러면 1원짜리에 100배 이건데 YJ를 기준으로 한 이렇게요. 자, 다시 여기 상대 가격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 가격은 자, 비교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YJ를 기준으로 한 분모에 있는 거잖아. XJ의 상대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YJ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는 3분의 2인데 얘는 2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얘가 더 크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 따라가다 알듯 말듯 한데 정신 없는데 요걸 좀 잘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거기 식 바로 밑에 잘 나와 있어요. YJ로 평가한 XJ의 상대 가격. YJ를 단위로 한 XJ의 상대 가격. 저는 이제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저자분도 걱정되나 봐요. 상대 가격 개념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사실 이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익숙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듯 말듯 하고 넘어가 버리면 좀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XJ 상대 가격 그냥 요거 XJ 가격에 초점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XJ 가격이 여기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100원이고요. 100원. 이게 뭐라고? 1원짜리 100개가 있으면 1원짜리에 100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YJ 가격이 50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YJ로 평가한 XJ 가격은 이게 상대 가격 미시해서 하는 거잖아. 2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내가 XJ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YJ를 몇 개 포기해야 된다? 2개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 가격은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물물 교환 경제에서 화폐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화폐도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거지만 XJ, YJ 두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죠.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A국에서는 XJ 상대 가격이 3분의 2인데 XJ가 관심이야. XJ가 관심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미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XJ가 이렇게 관심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XJ 상대 가격은 3분의 2. YJ, B국의 XJ 상대 가격은 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세 번째 줄 보시면 리카르도 모형에서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은 똑같은 말이야. 이게 상대 가격이고 이게 기회비용이라니까. 자, 근데 기회비용인데 앞에 뭐의 기회비용이요? 뭐의 기회비용? XJ의 기회비용이지. XJ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XJ를 하나 생산하는데 YJ 2개가 필요하다.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론을 나타낼 때 요거 볼 때 상대 가격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뭐야? 제목이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인데 이 상대 가격이 뭐라고?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선 상대 가격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살펴봤을 때 A국 같은 경우에는 XJ 상대 가격이 더 작습니다. B국보다. 그러니까 A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XJ 기회비용 상대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A국은 XJ의 비교 우위가 있고, 자, 비교 우위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YJ는 비교 열의에 있는 것이고 B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우위론 요거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비교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교 우위론은 어떤 국가든지 반드시 비교 우위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중국과 미국이 중국보다 XJ, YJ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A 국가가 B 국가보다 XJ, YJ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비교 우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작은 거, 이게 훨씬 더 작고 이게 더 작기 때문에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게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잖아. 기회비용으로 바꾸니까 XJ는 A국이 기회비용이 훨씬 싸니까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은데 천천히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노동의 생산성과 또 비교 우위의 법칙.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개야. 하나는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의 법칙. 또 하나는 상대 가격과 비교 우위의 법칙.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과 비교 우위의 법칙.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